먼저 선거제 개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그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본격적인 다당제가 열리게 되는 그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서 본격적인 다당제가 열리게 되는 그런 셈인데, 자, 이 같은 다당제로의 개편이 우리 정치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모두 발언에서 이제 박용진 의원께서는 꼭 그렇지도 않다. 협치 모델이 구축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은 더 정치가 우왕좌왕한다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이후에 어떻게 정치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효과를 낳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사당이 합의해서 올려놓은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놓은 선거법 개정으로 치면은 225 플러스 7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75명을 비례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돼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제1당이 100석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2당도 한 90석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10석 정도의 자리는 한 3당, 4당, 5당이 뭐 40몇 석, 40몇 석, 30석, 20석씩 이렇게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보더라도 한 5개 정도의 원내교섭단체가 등장을 해서 문희상장하고 이렇게 양옆에 2명이 서는 게 아니라 한 5명이 쭉 서가지고 중구난방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소수 여당입니다. 129석. 오늘 송금 지원 들어왔으니까 129석으로 끌어가는데 과반이 안 되니까요. 어쨌든 손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바른미래당 손도 빌리고 정의당 손도 빌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유치원 3법을 작년에 그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이제 이번 다음 주 11월 20일 이후에 본회의에서 이제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유한국당하고 논의 못하고 다른 당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법안 하나,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법안 하나를 이렇게 올리는데도 쉽지 않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치는 대통령 원톱이에요. 대통령이 혼자서 많은 걸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그 여당이라고 하는 곳은 이 대통령을 어떻게든 잘 부조해서 이 정권이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혼자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 권력 구조와 5개의 정당이 막 와글와글 존재하는 그 국회 구조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정치 구조가 그대로 가면서 이 5개의 그러니까 다당제가 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선거제라고 한다면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해야 된다고 봐요. 이걸 통해서, 개헌을 통해서 그래 다당제 좋아. 그런데 구조적으로 연합정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연합정부를 얘기하고 그러면 이건 마치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인 것처럼 되지만 실제로 과거에 나타났었던 연합정부와 협력정부들의 형태에서 더 많은 성과들을 냈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구조는 대통령 중심제로만 둘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오스트리아 방식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고요. 어쨌든 국회 내에서 협력 구조를 만들어내서 이것이 협정을 통해서 국민들은 각 정당을 선택하고 또 정치 세력들이 얼마든지 제도 안에서 연정을 만들어서 총리를 이렇게 추천하고 그 총리를 대통령이 우리 헌법에 되어 있는 것처럼 국회가 추천된 총리 중에서 이렇게 임명하고 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뒤 국회가 인준하는 그 순서를 좀 거꾸로 해서요. 국회가 추천해서 다수 정당을 형성한 연합 세력을 형성한 곳에서 총리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주면 그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권력이 분산될 수도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개헌 그리고 혹은 개헌에 준하는 정치 권력에 대한 어떤 정치 관계법이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선거법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지금 이제 이대로 가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복잡한 이제 그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한때 자유한국당의 그 모 의원께서 박용진 지역구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계산법을 내놨더라고요. 당장 이거 내 지역구가 없어진다고 그러니 이거 머리털이 쭉 빗으면서 내 소신은 이 연동형으로 가는 게 맞는데 아니 이게 당장 내 지역구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나도 반백수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러나 뭐 정치는 대의에 짓고 대의에 살아야지 하고 찬성한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아마 한 70명 가까운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거나 조종이 되거나 이런 혼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단순한 세법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수가 70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는 이제 결국은 다당제 하에서는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이제 의회 중심제로 이렇게 해서 뭐 이원 집중제라든지 정부제라 이렇게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실제 이제 지금 국민의 다수는 이제 대통령제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단된 현실에서 어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제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통령제를 하는 하에서는 다당제랑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제에서는 양당제가 이제 맞는 겁니다. 원래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아주 이제 대통령제에서는 삼권 분립이 이제 우선 그 전제가 돼야 되고 상호간에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죠.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견제를 해야 되고 또 국회가 이걸 다당제로 돼버리면 힘이 다 분산돼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 결국은 이제 다당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어떤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대통령제 하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당제가 되면 결국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한국 정치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 제왕적인 대통령제 아닙니까?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탄핵을 맞이하게 된 것도 제왕적인 그런 대통령제 폐해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정부가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또 집권 여당은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이러한 그 악순환 속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뭐 처음부터 직접 민주주의적인 형태로 국정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독선과 이제 오만의 이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했고 거기다가 이제 결국은 이런 조국 사태에서 보다시피 국회가 반대하는데 불구하고 결국은 강행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다 그 문제가 발생한 거고 결국은 이러한 속에서 이제 대통령이 너무나 이제 제왕적인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국민들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회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권력 분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당제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 대통령에게 권력이 더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국정이 올바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서 초과 의석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석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 국회의원을 최종적으로 그 선정을 하는 과정에 16개의 그 수학 공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투표를 하면서도 내가 이 찍은 표가 누구에게 가는지를 잘 몰라요. 그걸 누구를 찍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찍은 표가 과연 내가 원하는 어떤 국회의원이 되는 건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대의민주주의 또 어떤 국민의 어떤 그런 직접 투표의 이런 그 원리에 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윤영수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뭐 우려와 기대를 좀 비슷한 걸 하고 계시는데 너무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야당, 그러니까 국회가 어떤 권한을 갖느냐 이게 다당제가 적당하냐 그 부분은 약간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통령을 견제할 강력한 야당이 없어지는 걸 걱정하실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지금 대통령의 발목 잡는 야당이 너무 세요. 너무 세.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127석으로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국회에서 아무 법도 통과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지난번 우리 본회의에 통과된 120개 비쟁점 법안 그거 사실 자꾸 수정하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법안 통과시키는 게 국민들의 삶의 변화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주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런 자꾸 정리를 하고 앉아있는 국회를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웃기게도 대통령 선거 때는 너도 나도 다 똑같이 공약한 거를 어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그거를 추진을 하면 나머지가 다 반대해요. 대한민국은 지금 강력한 야당이 없어서가 아니라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한 치 앞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지금의 이 정치 구조가 계속
그 무한대의 정쟁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걱정이라서 차라리 다당제로 진입한다. 그러면 이 다당제를 만들어낸 이 정치 제도라고 그런다면 그다음에 국민들은 분권형 대통령제 권력 분산 형식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우리 윤영석 의원님이랑 저랑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오해하실까 봐 지금 그 법안에서 누가 초과 의석을 얘기했습니까? 초과 의석 얘기한 적 없어요.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초과 의석 없이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밖에 그걸 없다니까요. 어디서 가져오려고요? 법에서 안 하게 내놨는데.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한적인 지금 이제 연동형이라고 연동형 비례의 그 원래 원칙은 자유한국당이 40%의 득표율을 가지면은 그러니까 120석을 이제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구에서 120석 이상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